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난 강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2018년에 준비했을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사실 행정사라는 걸 거의 다 모르고, 이제 고독한 이제 시험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알아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합격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또 계기가 되니까요. 뭐 힘들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파이널 강의는 순서는 이 행정사법부터 먼저 하고요. 1시간에 좀 빠르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행정심판법을 오늘 오후 시간에 다 한 번에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안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2시간 안에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2시간 안에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때까지 무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책을 최대한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안에 행정사법을 최대한 좀 빨리 익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과목별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서두에 설명하는 것만 좀 간단히 이해되시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행정사법, 오늘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법도 이걸로만 제가 해드릴 거고, 유인물은 좀 나눠드리긴 했지만 그 기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오픈되는 거, 일부가 이제 몇 분 정도 오픈되는 거라서 제가 2교시 때 제가 이제 나올 만한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한 15가지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년. 그러면 매년 3개는 나왔습니다. 아니, 좋아할 게 아니라 2개가 안 나오잖아요. 2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으로 해야 돼요. 책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게 제가 찍어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특 A로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3가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2교시 때 다시 공유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차,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목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카페에서 누가 이제 오타가 있다고 정정해 주셔서 그거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지금 이제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 파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할 거 있으면 여러분 방식대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그 비밀번호는 제가 2교시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사례 모의고사 때 제가 공유해드렸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자료만 나가는 거고요. 따로 강의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자료 2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출문제 대략 어떻게 기출됐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행정사법과 심판법 비송사건을 보는데 일단은 진도를 제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행정사법 잠깐 보겠습니다. 책으로 이제 먼저 페이지로는 여러분이 교재에 3페이지로 이렇게 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빔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3페이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부터 보시면, 행정사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총 17개로 제가 테마를 해놨는데, 실제는 교재가 총 18개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올 만한 20점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17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목적은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행정사법 문제에 간단하게 이렇게 목적,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문구를 넣으시면 무조건 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이 목차를 하나 꼭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때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드렸으니까, 이 행정사법 목적을 행정사 제도 편익 도모 제도 발전, 제가 2문자로 행정사 편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도, 행정사 편도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는 작장역대 인사법, 지금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장역대 인사법 해가지고 작성, 그 다음 번역, 대행,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상담, 법령 해가지고 총 7가지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법령이죠, 법령. 그러니까 업무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이죠. 명령은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이 법과 이 2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령은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인 거죠.
제한되는 그리고 금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법률로만 되어 있다라는 건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업무는 법령까지 되어 있는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넓게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다만 다른 사람이 우리 업무를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려면, 제한은 우리를 못하게 하려면 법령으로 제한을 하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법률에 한해서만. 그래서 법률은 보통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는 그 근거, 법규를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범위를 좁게, 그리고 우리가 못하게 하려면, 밑에 금지사항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책으로 3페이지 보시면, 제한은, 맨 밑에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래서 법률이 키워드 보시나요?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법률에 따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의 종류에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해가지고, 아닌 사람이 우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여기도 허용되는 경우, 여기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거죠. 크게 우리 업무가 이제 범위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한은 아예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우리가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되는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중첩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중복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못하게 되는 거고, 이건 법률에 의해서 허용을 하게 하는 거고,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한테는 침해겠죠. 이거는 아예 못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아예 못하는 거고,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밀리게 되면 못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 범위는 결국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행정사 업무들이 대부분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문자로 작작력 대 인상법. 그래서 작성은 이제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그 다음에 또 작성은 권리 의무. 이거는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민법을 배우는 이유가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그 다음에 번역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번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대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인가, 허가는 우리에게 대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거는 대행만 하는데요.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대행은 매 건마다 저희가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대리는 한 번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포괄위임 아니면 이제 특정 대리라고 이제 개별 대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행은 건마다 계속 위임장을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행은 포괄 대리,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인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허가가 우리가 받을 때까지 계속 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범위가 그래서 저희 업무는 인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가진 자격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은 행정관계 법령 아니면 행정에 관한 상담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은 법령에 따라 위탁된 사실조사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아직은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진 않지만, 법령에 의해서는 우리가 우리 업무가 다 정해질 수 있다. 따로 이제 위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7가지 작작력 대 인상법, 그 다음에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 금지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타인이 허용되는 경우도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행정사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절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5가지로, 저희가 두 문자로 이제 자결 실행사 이렇게 5가지 했었잖아요. 이 5가지를 갖추어서 접수를 하는데, 그 접수하는 방식이 이제 업무 신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을 계속 꺼주네요.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인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자결 실행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각 카테고리별로 여러분이 하나씩 또 이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목차별로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흐름별로 자결 실행사 자격을 갖추고, 자격증을 갖추는 데 있어서 결격사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를 업무 신고할 때 한 번 더 또 결격 사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2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합격증을 이제 시험을 접수하고 나서 합격증이 나올 때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합격증 나온 다음에 실제 자격증이 발급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 결격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신고를 할 때 또 결격 사유를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실무교육, 대한행정사회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다음에 행정사회에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정형으로 하셔야 이때 회원증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무소를 어디에 계약을 할지, 아니면 어디에 할지를 정해 놓아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신고를 하는 거죠. 업무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하지 않으면, 만약 이 5가지를 안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갖추었으면 이제 신고하기증이 나오는 거고, 갖추지 않으면 수리 거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었다라는 전제에서 이전 신고라는 기타 이제 보통 5가지로 저희가 기타 신고가 있는 거죠. 그 신고가 이전 신고랑 그 다음에 재개 이전 신고랑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업무 신고를 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4가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3페이지로 한번 보시면, 페이지 쭉쭉 넘겨보세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이전 신고, 그 다음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또 신고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가 있고, 나머지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신고, 이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하게 2021년도에 개인으로 신고하는 업무 신고 외에 법인으로 신고하는 행정사 법인 신고라는 절차가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립 절차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책으로 다시 또 제가 또 빠르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느려서 언제 갑니까 이거? 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 법인 개인으로 신청하는 거 외에 이제 행정사 법인으로도 설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자결 실행사, 그래서 자격과 결격 실무 행정사회를 똑같이 갖추고 나서 이것도 법인 이름으로 사무소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결 실행사를 갖추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법인은 3가지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정, 인, 설. 그래서 정관과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까지 되어 또 다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결국은 7가지, 하나, 둘, 셋, 8가지네요. 8가지를 갖추어서 이걸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를 합니다. 이거를 약간 개념만 좀 달리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인들은 자결 실행사를 5가지만 갖추면 되고, 법인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요건들을 3가지를 더 갖추는구나 라고 하시고 그걸 접수를 하는 거죠. 그 업무 신고는 그냥 업무 신고가 아니라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를 하고, 똑같이 업무 신고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험가입을 추후에 하는 겁니다. 보험가입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인만 보험가입을 합니다. 개인은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법인만 이렇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소속행정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추가된 부분을 변경신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3명만 행정사를 둘 수가 있어서 이 3명이 법인 구성원일 수도 있고 소속행정사일 수도 있고, 차이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법인 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차이는 등기가 되어 있냐 아니냐라고만 구분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소속행정사는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고용된 행정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법인 구성원은 쉽게 생각하시면 등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행정사 중에 고용된 행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저희가 파트너 행정사라고 해가지고 서로 수익 배분을 하는 행정사인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고용은 아니겠죠. 똑같은 대표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법인 구성원은 등기 여부, 등기가 된 행정사, 그 다음에 소속 행정사는 고용된 행정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담당 행정사. 담당 행정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법인 구성원일 수도 있고 소속 행정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소속 행정사만으로는 담당 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 구성원이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자결실행사, 그 다음에 정인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그리고 업무 신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똑같이 신고 확인증, 업무 신고증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는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업무 수행 방법에서는 특이한 게 제가 명지대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명의, 그 다음에 담당 행정사 지정하고 그 다음에 대표를 법인을 대표한 담당 행정사가 그리고 명의를 표시한다. 여기 그냥 쭉 개괄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경업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산은 법인이 설립이 된 것처럼 법인이 사라지는 과정들, 사망하는 과정들을 해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권리.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사의 다시 권리 다시 보시면 의외로 이제 행정사가 이제 행정사법이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절차가 생각보다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시법법도 그다음 비송사건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을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각각 파트별로 하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요건보다는 신고 요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신고 요건 5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차를 갖춘 다음에 효과가 신고 확인증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확인증이 받은 날로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사 권리가 의무가 어떤 건지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보수, 사무직원 증명서 발급, 그래서 저희가 두 문자로 보사증 이렇게 3가지와 그 다음에 행정사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성수비, 금작교, 성실수행, 수임 제한, 비밀 엄수, 금지 행위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작성 의무, 그 다음 교육 의무 해가지고 6가지. 그래서 권리 3가지, 의무 6가지. 다만 실제 제가 이렇게 딱 잘랐지만 원래는 권리 의무가 총 9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권리의 반대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준 만큼 그에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이 따라간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도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적으라고 했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총 9가지를 적어야 되는 거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리를 준 만큼 그게 고스란히 의무가 돼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가 성실 수행 의무죠.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만큼 뭔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무직원도 성실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 비밀 엄수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증명서 발급할 때도 성실 수행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놓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목차라도 차라리 9개를 다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다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을 측정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양을 이 정도 양. 그래서 한 페이지가 딱 22점 그러니까 20점짜리 배점으로 제가 해드린 양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총 4가지의 제재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 다음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캔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벌칙은 판사가 법관이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부과한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래서 벌칙에 대한 파트에서는 그냥 부과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뭐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실제는 이거는 행정기관이 부과한다이지만 만약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과한다라고만 표현을 좀 되어 있는 거죠. 과태료도. 다만 여기 행정사법에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겠어요? 관할 시장이 먼저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시도지사 아니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비송사건 보고 왔잖아요. 그다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차이를 아시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태료. 그다음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원이 부과한 과태료라고 했을 때 이거는 행정기관이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절차는 먼저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를 하고 불복을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절차는 비송사건과
질서 위반 행위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공부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개수를 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5, 5, 6 해가지고 하나, 5, 5, 6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행정사의 업무 해가지고 목차가 총 4가지로 되어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의 목적, 그 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그 다음에 제한, 그리고 다음 장에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까지가 기본 목차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20점짜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행정사 제도,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익, 그 다음에 행정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넣으시면 행정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제도를 기본적으로 잘 확립하고 잘 활용을 하면 그 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익이 도모되고 행정제도가 건전하게 발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법 기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1+1이 2가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어떤 규칙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먼저 지켜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용어가 있으면 용어도 여러분이 먼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용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행정심파법 할 때도 처분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는, 처분이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로.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 어떤 정의가 있으면 정의를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행정사의 업무 넘어가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그 다음에 5번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6번째 행정관계 법령, 여기도 법령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번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해가지고 두 문자로 제가 작장협대 인상법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최대한 이거는 똑같이 암기하시면 여러분이 합격하시고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저는 꼭 이 7가지는 암기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등으로 처리하는 걸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예시로 6번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등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암기가 어려우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담감을 좀 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있는 것 중에 특히 행정사법에서 특히 법률에 있는 거는 최대한 용어 그대로 좀 쓰시는 게 낫고, 다만 너무 길면 제가 등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예시로 1번, 2번 두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예시로 해놓은 거죠. 그 예시로 2가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진정건의, 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2번째 출생, 혼인, 상담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이렇게 2가지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빼고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한 2가지, 3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2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하나, 2가지 또 있는데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다음 2번째 그 밖의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해가지고 계약서에 관련된 그 서류들을 이렇게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문자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 5, 6, 7 이렇게 7가지를 행정사 업무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고, 제한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키워드는 무조건 법률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에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 여기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법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제재 규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위에 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밑에는 과태료보다 실제 행정사 아닌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더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잖아요. 더 엄중한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답안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어떤 걸 또 그냥 이제 뭐 그대로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구조를 한 이유가 최대한 이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채점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행정사 업무가 내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갖추지 않으면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 실제 좀 행정사법은 무게중심이 앞쪽보다는요 뒤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이제 다시 기출된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쪽보다는 뒤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마저 계속 요건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목적을 이렇게 목적과 업무, 그다음 제한, 금지 사항까지가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고 요건 하나씩 보겠습니다. 행정사 자격. 행정사의 자격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행정사의 자격 이제 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행정사의 자격 시험,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다음 5번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 파트는 정말 목차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시험에 나오려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의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그냥 문구 정도 이렇게 제가 밑줄만 해놓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목만 달고 나서 내용을 이해한 대로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어떤 걸 하는지 다 기술할 수가 없고 그중에 예시 하나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다. 뭐 심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셔도 됩니다. 매년 바뀌기도 하고요. 내용이.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전체 행정사법 중에 비중이 제일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그래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사 자격 시험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시험의 일부 면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력에 의해서 일부 면제가 되거나 시험에 의해 면제가 되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그래서 숫자 5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총 5가지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자격 시험 일부 면제, 그다음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가지가 있구나라고 한 다음에 각각 파트별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목차가 3가지입니다.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그다음에 행정사 업무 신고. 지금 전체 자결 실행사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목적지는 바로 업무 신고입니다. 업무 신고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차는 다 업무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총 7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그리고 이제 문장이 제일 위에 있는 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는 문장도 같이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의고사 때 제가 했었는데 되게 그냥 7가지만 넣다 보니까 문장으로 처리 안 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조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문장 정도는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7가지 여러분이 나열을 하시면 여러분 채점자한테 조금 더 이제 알고 있다는 인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 두 문자로 피파, 고지평, 공자 7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피파, 고지평, 공자 라고 하고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 네 번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 5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 6번째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번째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고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가지고 숫자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중간에 보시면 집행유예는 2년 나머지 실형과 공무원 그다음 자격은 3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피파 고지평 공자 그다음 피성년 파산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공무원 행정사 자격 이렇게 해서 7가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격 사유는 2번 한다는 거죠. 자격증 발급할 때 한 번, 그다음 업무 신고 한 번 접수하면 또 한 번, 이렇게 2번 결격 사유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자격증 발급할 때 보시면 발급, 그래서 중목차가 발급과 재발급이 있는데, 일단은 중목차 발급부터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자격증 발급할 때 한 번 더 한다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시험 합격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합격자가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발급은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예시로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문장을 이거는 정확히 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예시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행정사 업무 신고. 그래서 자결 실행사를 갖춘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결 실행을 보통 갖추고, 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류는 자결 실행 4가지를 제출을 하는데, 결격사유는 따로 제출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출하면 이제 관할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사 자격증 을 첨부하면 이제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7번째 실무 교육. 그래서 목차가 3가지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3가지로, 첫 번째 실무 교육, 두 번째 위임 및 위탁, 그다음에 세 번째 실무 교육 수료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무 교육은 2가지로 중목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및 실무 수습,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고 및 교육 신청. 특히 가장 합격하신 분도 많이 헷갈리는 게 용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 이 2가지가 많이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기본 소양, 실무 수습, 기본 소양은 20시간, 실무 수습은 40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20시간, 실무 수습 40시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고 및 교육 신청은, 여기는 이제 30일 전, 그 다음에 교육 신청은 10일 전. 그래서 숫자만 여러분이 기억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공고는 30일 전, 그 다음에 교육 신청은 10일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임 및 위탁은, 위임은 권한을 위임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위탁은 업무를 위탁한다 보시면 됩니다. 권한은 위임, 그 다음에 업무는 위탁,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읽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업무 위탁, 그 다음 권한 위임.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무교육 수료증 보시면,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그래서 수료증을 첨부하여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해서 실무교육을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회 설립해가지고 총 목차가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회 설립, 행정사회 정관, 가입 의무, 공익활동 의무, 민법 규정의 준용, 행정사회 회원증, 그 다음에 마지막 감독상 명령 등 목차가 많잖아요. 이건 목차만 여러분이 기억만 하셔도, 이 행정사회가 문제가 지금 자결 실행사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도는 결격사입니다. 총 5가지 중에.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빠지겠어요? 하나씩 보시면 뭐 그냥 가장 중요한 게 그나마 아마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결 실행사가 이 5가지가 중요도가 많이 빠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출하는 업무 신고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도 나올 게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한다면 이제 이전 신고나, 지금 행정사법인도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 신고나 어쩔 수 없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회는 총 7가지가 되어 있다. 목차를 보시면 행정사회 설립,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 가입 의무, 공익활동 의무, 민법 규정의 준용, 행정사회 회원증, 감독사 명령 등 7가지가 있는데 행정사회 설립을 보시면 목적을 보시는 거죠. 행정사회 목적을 보시면 행정사회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 그래서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이라고 해서 목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은 행정사회 설립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법인이라서 정인설, 그래서 정관, 그다음 인가 설립 등기. 나머지 읽어보면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품위 향상, 직무 개선, 발전, 그다음 정관, 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회 정관은 여기에 이제 기재사항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입 의무.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 가입하려면 정형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익활동 의무. 대한행정사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사회가 해야 될 의무. 그래서 취약계층 등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예시로 마을행정사 하고 있습니다. 5번째 민법 규정의 준용. 민법 등 중간부터 보시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죠.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그래서 대한행정사회도 사단법인입니다. 6번째 행정사회 회원증. 똑같이 중간부터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패턴이 계속 똑같죠. 그래서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회원증은 다 패턴이 이 3가지를 갖춘 다음에 회원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다만 행정사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감독상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독상 명령 등 해가지고 총 4가지로 감독기관, 보고명령 등, 출입검사 등, 그다음 4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가지고 감명 출퇴 두 문자로 했습니다. 감명 출퇴. 그래서 감독기관, 보고명령, 그다음 출입검사 등,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 보고명령을 이제 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이제 출입을 하기 전에 먼저 보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서 비로소 출입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렇게 부과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행정조사 기본법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암기가 안 되면 그 내용을 약간 적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정사회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사무소. 사무소를 여러분이 조금은 여기 파트를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개정이 하나 됐는데 행정사 합동사무소가 3명이었다가 2명 됐거든요. 이것도 개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이 아니면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사무소가 이렇게 비냐도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개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파트 있잖아요. 사무소 파트 해가지고 사무소 설치와 사무소 명칭을 여러분이 따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때도 제가 하나 문제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없어요. 3명에서 2명. 그래서 행정사 법인은 계속 3명입니다. 3명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만 2명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딱 이것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사무소를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설치하려면 3가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행정사 사무소, 그다음 2번째 행정사 합동사무소, 3번째 행정사 법인, 그다음에 2번째로 사무소의 명칭 해가지고 행정사인 경우에 명칭을 어떻게, 그다음에 행정사 아닌 사람과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의 개정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의 시그널이잖아요. 내가 낼 수도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니까.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 사무소 키워드만 보시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 사무소의 키워드는 하나만. 그다음 2번째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2문자로 그냥 효주상 이렇게 했는데 효율적으로 그다음 주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효주상, 효율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 여기 2명 이상 보이시나요? 2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명으로 바뀐 거라서 이거는 그래도 유일하게 이것만 개정된 거니까
그래서 2명, 키워드가 2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신력으로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 그 다음에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근하여야 한다. 효주상. 그 다음 나머지는 행정사 법인 보시면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똑같이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근하여야 한다. 조주상. 이렇게 해서 효주상, 조주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명칭 가시면 행정사인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중간부터 보시면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또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너무나 좀 길다 싶으면 여러분이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를 하고 10월 7일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통으로 똑같이 암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목차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기억을 하면 여러분이 9월 말, 9월 중순에 다시 보더라도 부담이 덜해요. 여러분이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암기를 열심히 했잖아요. 중요한 거 9월 중순 됐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것만큼 제일 비극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의 기억력을 차라리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신 다음에 외울 것만 외우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목차만 외우고 그다음 키워드만. 그리고 나서 9월 중순에 됐는데 키워드 기억나.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소 설치, 사무소 명칭, 그리고 사무소 설치는 3가지, 행정사 사무소, 합동사무소, 행정사 법인. 사무소 명칭은 3가지로 또 나눴다. 행정사인 경우, 행정사 아닌 사람, 그다음에 행정사 법인 아닌 자. 그리고 사람과 자의 차이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합친 말. 그러니까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인만 해당이 된다라고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장 이제 업무 신고를 합니다. 업무 신고를 하면 이렇게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를 하는데, 이제 파트는 업무 신고는 지금 기출이 2번 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글자가 좀 작지만 위에 제가 기출을 해놨잖아요. 5회 거, 그 다음에 8회 거 보시면 행정사법상 업무 신고와 그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업무 신고와 수리 거부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이 페이지를 지금 아예 나온 거죠. 그 다음 8회 것도 보시면 행정사법상 업무 신고의 기준과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 신고를, 왜냐하면 화면이 계속 업무 신고를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이걸 다 기본적으로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업무 신고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변별력을 묻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 신고를 물어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신고는 사실은 기출이 5회, 8회, 11회 이게 뭐지 3년.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알아두어야 되긴 하니까요. 그래서 업무 신고에 이 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 거부 여기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미 나왔더라도 5회, 8회, 11회 또 올해 11회니까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총 만나해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읽어보면 행정사 업무 신고 보시면 중간부터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 기준은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결실행, 그래서 신고 기준을 갖추어 자결실행, 그래서 자격증, 결격사유, 실무교육, 행정사회가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 신고 기준은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이 있을 것,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행정사에 가입했을 것, 이 4가지를 업무 신고 기준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밑에 보시면 행정사 자격증 4번,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회원증을 갖추어서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적인 내용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접수가 되면 먼저 행정안전부, 관할 시장 등은 거부 사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 수리 거부 보시면 첫 번째 거부 사유, 그래서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결 실행을 갖추지 아니하면 수리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리 간주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날, 키워드가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수리 간주는 키워드가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의 신청. 거부된 사람은 중간부터 보시면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3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 신고가 다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 장 보시면 이전 신고 키워드 보시면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키워드 10일 이내에 폐업 신고 키워드는 가족, 동거인 등 폐업 신고 키워드는 신고 의무자의 가족, 동거인 등 그다음에 재개 신고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시 업무 신고한 다음에 폐업을 하든 휴업을 하든 다시 언제든지 재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 신고는 정말 간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 신고는 가볍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풀어쓴 말이 바로 재개 신고 보시면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하는 신고를 재개 신고를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어렵게 풀어쓴 거죠. 그래서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신고할 때 하는 재개 신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휴업 신고 및 재개 신고. 휴업 신고는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을 하거나 휴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행정사 업무도 하지 않고 광고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를 휴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바로 폐업 간주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휴업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휴업을 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폐업 간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신고 확인증. 그래서 업무 신고를 하든 그다음에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를 하든 신고 확인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 발급에서 보시면 똑같은 말이 이제 반복될 텐데,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결, 실행, 사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행정사에게 특별하게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 신고항의증 발급해준다라는 거죠. 재발급은 변경, 그래서 잃어버린 경우 그렇게 한다면 신고항의증 대여 금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여 등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자격 취소, 그다음 벌칙 등의 이러한 제재 규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목차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제재 규정을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하나씩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 등 금지. 그래서 신고증을 받았는데 어렵게 받았는데 대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취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되는구나.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이 신고항의증을 받은 다음부터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생긴다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대여 등을 했을 때가 제일 큽니다. 제재 규정이. 그래서 대여 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다음 자격 취소와 벌칙이 둘 다 생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보시면 자격 취소는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인 거고, 벌칙은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그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이 둘 다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약간 구분만 하시면, 그래서 대여 등을 했을 때는 자격 취소와 행정 처분과 벌칙, 형사 처분이 둘 다 생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행정사 법인 설립 절차 보시면 행정사 법인은 다 기출이 다 되어서요. 이거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목차 정도. 그래서 행정사 법인 설립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인설, 정관, 인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조직적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정관 작성하여 인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정인설 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3명 이사의 법인 구성을 하셔가지고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법인 구성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3명은 자결 실행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은 자결 실행을 갖추고, 그다음 정인설을 갖춘 다음에 사무소를 행정사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업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관 작성을 하나씩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키워드만 보시면 정관, 인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3, 4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있구나.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키워드가 행정사 법인 설립,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구성원을 갖추고 정관 작성 및 인가를 한 다음에 다음 목차가 설립 등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목차를 구성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차에 따르는 세부 내용을 내가 하나, 두 가지를 적겠다라고 하시면 하나, 두 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내용을 다 많이 넣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두 가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목차에 대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할 건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행정사법인 설립 등기 보시면 설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로 내가 설명을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번째 행정사법인의 업무 신고 보시면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관할 시장 등에게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작년에 나왔던 작년 9회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9회 때 행정사법령상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 취소에 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행정사법인 설립에 대한 걸 통으로 한번 나왔고 인가 취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왔었던 거죠. 거기에 좀 안 나온 것만 배상 책임 조치인데 이것만 따로 빼기도 좀 그렇고 일단 손해배상 책임의 조치 구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배상 조치가 언제 손해배상 책임이 언제 파트인지 그러니까 요건을 자격 실행사 아까 다 갖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슬로우로 천천히 나오네요. 그래서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갖춘 다음에 이 자격 실행까지 다 갖추고 나서 절차를 하고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조치 해가지고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세부 내용은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보통 3인 구성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짜리를 보험을 가입하고 최대는 1억으로 보통은 1억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3,000만 원이거나 뭐 많이는 1억짜리 가입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신고증이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 법인 중에서 안 나온 파트는 딱 손해배상 책임 조치는 안 나오긴 했습니다. 이것만 안 나오긴 했었죠. 그 다음에는 7번째 준용 규정 보시면 다른 것보다 중간에 보시면 상법정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정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업무 수행 방법에서 똑같이 설립, 그 다음에 행정사법인 의무, 그 다음에 소속행정사 등의 요건. 그래서 행정사법인 설립은 똑같이 조직적, 전문적, 정관, 인가, 설립 등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행정사법인은 의무는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고 고용을 하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행정사들의 요건은 자결 실행을 갖추거나 아니면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다음에 휴업 중에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소속행정사의 요건을 이렇게 하는데 자결 실행만 적으셔도 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차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목차에 대한 설명을 2가지로 할 건지 3가지로 할 건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어차피 지금 행정사 법인은 다 나왔어요. 기출이 다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빨이 빠진 게 손해배상 책임 조치랑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경업금지 이 2가지는 사실 이빨이 빠져 있고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것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만 적긴 양이 적잖아요. 이것만 적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행정사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립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속행정사는 요건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 수행 방법을 넣을지 말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조치랑 경업금지를 어떻게 넣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카페에 아마 이렇게 따로 하나짜리 아마 경업금지 손해배상 책임 조치는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카페에 한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한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 법인 문제는 그래도 나오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조치나 경업금지는 한번 아직은 안 나온 거라서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수행 방법만 한 번 더 다시 보면 아까 명지대 표시해가지고 행정사 법인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인력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인력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행정사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인력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명의로 일을 하고 담당 인력사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담당 인력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법인 명의로 표시를 한 다음에 담당 인정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경업금지를 보시면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재직 중이냐 퇴직 후이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직 중일 때는 행정사 법인 이름으로 소속되어 다른 곳에 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퇴직 후에는 본인이 수행했거나 그다음 승낙한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퇴직 후에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업금지는 재직 중일 때, 그다음 퇴직 후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인 해산 보시면 해산과 합병,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 준용 규정. 해산은 실제 좀 기출이 아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목차만. 그래서 해산의 종류는 정관에서 동의한 경우,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그 다음에 파산, 합병,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파, 합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 그다음 파산, 합병, 설립인가 취소, 정전, 파, 합설 5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만 딱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해산의 사유는 5가지. 그 중에 합병은 또 동의, 합병도 동의에 의해서 합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취소는 거금무법, 4가지 두문자. 그래서 거짓, 그 다음에 구성원 요건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받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한 경우 4번째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그래서 거구무법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설립인가 취소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 준용 규정은 중간에 보시면 상법 중 한 명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준용 규정은 상법 중 한 명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하신 다음에 행정사의 권리 의무 보시면 다시 보시면 보수 사무직원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의무는 6가지. 성실 수행 의무, 수임 제한 의무, 비밀 엄수 의무, 금지 행위, 그 다음에 작성 의무, 교육 의무. 이렇게 해서 6가지 있구나. 총 9가지, 9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수 보시면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은 관련된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성실 수행 의무. 그래서 품위 유지, 신실성실, 품위 유지, 신실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 수임 제한 의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목차를 기억한다. 목차를 쉽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성실 수행은 품위 유지, 신실성실로서 해야 한다. 수임 제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말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더 훨씬 더 답안의 작성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 비밀 엄수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엄수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행위는 총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표 위쪽 달 해가지고 금지 행위는 총 6가지. 영표 위쪽 달. 그래서 사적 관계 영향력 선전 행위. 사적 관계 영향력 선전 행위. 그 다음에 표는 거짓 표시, 소비자 오도, 광고 행위. 거짓 표시, 소비자 오도, 광고 행위. 거짓 표시, 소비자 오도, 광고 행위. 그래서 거짓된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다 반드시 소비자를 오도, 잘못된 판단으로 끌고 가야 되는 광고 행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거짓 표시, 소비자 오도, 광고 행위. 3번째,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3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4번째, 쌍방대리 금지죠. 그래서 어느 한쪽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바로 밑에 줄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어느 한쪽 위임을 받고 다른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동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5번째 보시면 업무법인을 벗어나서 중요한 건 행정사 업무가 아닌 업무법인을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등에 개입하는 행위. 업무법인을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등에 개입하는 행위. 6번째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유치하는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유치하는 행위. 그래서 영표 위쪽 달 6가지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5번째 작성 의무 보시면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업무 처리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등을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6번째 교육 의무 보시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교육만 보시면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래서 행정사법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만 시도지사가 개입을 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만 교육 관련 걸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 들어오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에서 시도지사가 관장을 하는데 이제 시간은 매 2년마다 16시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매 2년마다 16시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재규정이 총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벌칙 및 양벌 규정, 그 다음 마지막에 과태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거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이 분명히 제가 모의할 때는 빠르게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또 네, 이렇게 익숙한 그림이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그 PPT로 잘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잘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면에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취소, 그래서 그 뒤에 분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자격지수 해가지고 제가 피자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짜증무역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격지수는 짜증무역, 뭐뭐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는 사유반, 따따상, 뭐뭐 하는 경우 해가지고 자격지수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증은 신고하기증을 대여 등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무는 업무정지를 받고 그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다 경우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역은 행정사법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 행정사법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짜증무역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이가 네 가지 이제 하나라도 위반을 하면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반, 따따상,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를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반은 그 추가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이걸 뭐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상관이 없고요. 추가로 받을 보수를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에 따른 경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뭐 성공보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그래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따는 따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사유반 따따상은 업무 정지는 이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시고 뭐뭐 한 경우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 경우가 이 경우는 바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중복해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짜증무역의 증은 신고하기증을 대여 등을 한 경우가 이제 각증증 해가지고 벌칙 규정에서 이제 벌칙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책으로 보면서도 이 그림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벌칙은 형사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별도로 또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벌칙 첫 번째로 각증증 해가지고 벌칙부터 하나씩 볼까요? 27페이지. 그래서 벌칙부터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27페이지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각증증 해가지고 중간에 행정사 업무에 각호의 업무를 어부로 한 자, 그러니까 행정사법을 위반하여라는 말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 아까 작장력대 인상법을 행정사 아닌 사람이 각호의 업무를 한 자를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신고 확인증을 대여 등 뒤에가 이제 문장이 많으니까 대여 등을 받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고항의증 대여 등을 받은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신고항의증을 대여를 한 행정사 등, 행정사 법인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증증 해가지고 이제 각호의 업무를 한 자, 그다음 신고항의증 대여 받은 자, 대여를 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에 수비신 영표무, 그래서 수비신 영표무 해가지고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아까 수임제한 의무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임제한 규정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그 다음에 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그 다음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사적 영향력 선전행위 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짓 표시 소비자 오도 광고행위 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업무정지 받고 그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라고 해가지고 수비신 영표무 해가지고 무가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자격도 취소될 뿐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같이 처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렇게 되는구나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반에서는 그러니까 추가 반대급부 위반을 한 경우 있잖아요. 아까 그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칙 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만 원 이하 벌금 해가지고 반경 위촉탈 해가지고 추가 반대급부를 받은 자, 경업을 한 자, 아까 재직 중 퇴직 후에 경업을 한 자, 그래서 재직 중일 때 행정사 업무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아니면 본인이 따로 행정사 사무소를 차린 경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해서는 안 된다. 경업을 한 자, 그다음 세 번째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자, 그다음에 양쪽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등에 개입한 자,
여섯 번째, 알선 어부를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위임을 유치한 자라고 하셔가지고 반경 위촉탈 해가지고 6가지가 있구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데 이 반이 중복해서 걸릴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양벌규정 해가지고 행정사 그 벌칙은 반드시 양벌규정 목차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양벌규정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제 행정사법인 사무소 직원이 그 다음에 직원이 행정사 벌칙규정 즉 위반을 하게 되면 사무소 즉 대표자 행정사에게 벌금형을 처한다라는 것, 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업무정지 받으면 대표자에게 행정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 키워드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을 그리고 나서 다만 예외적으로 면책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한 주의를 감독을 게을르지 아니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또 500만 원과 100만 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칭보배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시면 칭칭보배 해가지고 비슷한 명칭 행정사라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다음 행정사 사무소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다음 보고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등을 취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가지고 칭칭보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는 작별이 글자, 그래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행정사 사무소 등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셔가지고 총 4가지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랑 그다음 여기 보가 똑같이 이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어가 약간 일부가 없긴 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장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사유반 따따상에 따가 그다음에 과태료 500만 원과 같이 중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중에 금지사항에 저희가 0표 위촉탈이라는 이게 있는데 0표는 1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 위촉탈은 이쪽에 벌칙에 있구나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그 제6회 때 그래서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벌칙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순하게 그냥 벌칙을 통으로 쓰세요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케이스로 여러 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책으로 벌칙 쭉 적으세요. 과태료 쭉 적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마 이렇게 나오기보다 이미 다 그렇게 기출됐어요. 저희는 지금 이미 다 보시면 책으로 보시면 과태료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위에 기출된 걸 보시면 다 나오긴 했어요. 통으로 그냥 다 쓰라는 건 유일하게 벌칙만 통으로 내라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고 나머지 자격취소, 업무정지, 그다음에 벌칙과 과태료 중에서 다 나오긴 했는데 벌칙만 이 금지 사항에 대한 벌칙을 적으세요라고만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 통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중요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실제 비송 사건에서도 나왔던 게 또 나오기도 하고 행정심판도 나왔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행정사법은 이제는 다시 나왔던 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행정사법 중에 가장 중요도는 제재 규정이에요. 사실은 취소와 정지, 벌칙, 이 과태료 이 4가지가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나왔더라도 다시 또 계속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안 봤던 게 지금 자격 취소거든요. 자격 취소 다시 앞으로 오셔서 시간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양이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난이도는 나뉘는데 행정사법이. 그래서 자격취소 보시면 이미 했던 거. 그래서 23페이지. 그래서 짜증무역 보시면 그래서 짜증무역.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고항의증 등을 대여 등 한 경우, 그다음에 업무정지를 받고 그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그다음에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짜증무역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다가 보면 채점하다 보면 예시만 적었더라고요. 이게 문장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문장을 할 거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문장까지는 좀 적어주셔야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행정심판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문장만 그러니까 단어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문장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청문도 보시면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이 감명 출퇴 똑같이 감독기관이 누구고 보고 명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출입검사 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정지 보시면 사유반 따따상 했던 것처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따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다음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상근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6가지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관할 시장 등이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업무정지를 다 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할 시장 등이 하는 거고 그래서 명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더 이상은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은 이 중에 딱 하나만 감독상 명령 하나만 적으세요.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 업무정지는 말하는 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 그 지휘승계, 처분승계, 위반행위 승계 3가지가 있고 세 가지 다 무조건 승계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업무정지에 관련된 것 중에 여기 행정제재 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 효과 승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지휘승계, 처분승계, 그다음 위반행위 승계인데 이 3가지는 무조건 다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가지는 다 승계하는데 지휘승계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처분승계는 일정한 기간에 해당되는 처분만 승계한다라는 거죠.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가 받은 처분만 승계하고 그다음 위반행위 승계는 다 승계한다 있잖아요. 다만 너무 과도하면 그렇잖아요. 뭐 4년, 5년, 10년 전에 있는 것도 내가 다시 처분을 받아야 하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1년이 넘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해놨잖아요. 원칙은 다 승계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너무 과하니까 1년이 넘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표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만 다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총 목차로 18가지가 되었지만 사실 17가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스크린을 오늘 했던 걸 보시면 먼저 행정사법에 목적 해가지고 제가 목적,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제한, 금지사항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행정사편도 작장경대행사법, 법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럼 자결실 행사 해가지고 자격시험, 그 다음에 자격심의위원회 또 뭐나요? 저도 자격시험, 그 다음에 일부 면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파 고지평 공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항의증 나오면 그다음 업무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자결실 실무교육 해가지고 그다음에 실무교육 그다음에 공고 및 그다음 교육 신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그다음에 기본소양, 실무수습, 기본소양 20시간, 그다음에 실무수습은 40시간 해가지고 그다음에 교육 신청, 그다음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스크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른 것보다 제재 규정 훨씬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재 규정에서 기억하실 게 자격지수에서는 청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격지수에는 청문 빠뜨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업무정지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제척기간하고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업무정지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제척기간하고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이렇게 2가지 빠뜨리면 안 되고 벌칙은 양벌 규정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벌칙은 양벌 규정 그렇게 하고 과태료는 가끔씩 이제 빠뜨리는 게 부가 및 징수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는 부가 및 징수 그래서 과태료는 부가 및 징수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가 및 징수에서 시도지사가 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도 부가 및 징수에서 시도지사 그리고 규제재 검토에서는 2년마다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셔가지고 전체가 자격실 행사 갖추고 업무 신고하고 그다음 행정사 업무 법인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신고증 신고항의증이 나오면 그다음 권리 의무가 발생되고 그다음 치정 벌퇴 취소 정지 그다음 벌칙 과태료 이 4가지가 제재 규정으로 되는구나라고 하셔가지고 행정사법을 여러분이 딱 목차별로 하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하겠습니다.